오늘은 기초 탭 공부해 볼게요. 기본적인 연산자를 배울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 연산자를 배울 거예요. 이건 어떻게 입력하냐면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 키패드가 있죠. 여기에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 있어요. 이 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먼저 더하기 연산자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시가 나와 있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앞과 똑같은 방식으로 썼어요. 는 1 더하기 2는 3 더하기가 잘 됐죠? 여기도 더블 클릭해보면 는 2 빼기 1은 1 잘 나왔고 여기도 는 2 곱하기 2는 4 여기는 는 4 나누기 2는 2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왔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 밑에서 연습하시면 돼요. 더하기 연습해 볼게요. 계산을 할 때는 꼭 는을 먼저 써줘야 돼요. 는은 키보드에 여기 이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계산할 거니까 는 쓰고 1 더하기 2는 3 잘 나왔고 이제 빼기 해볼게요. 는 2 빼기 1은 1 잘 나왔고 곱하기 해볼게요. 는 2 곱하기 2는 4 는 4 나누기 2는 2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죠. 셀을 클릭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할 거니까 는을 먼저 썼고 2열 4행 2열 4행에 있는 이 셀 3 더하기 2열 5행 2열 5행 1 3과 1을 더하면 몇이죠? 4 이렇게 덧셈이 잘 됐어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2열 4행 이 파란색 빼기 초록색 이거 3 빼기 1은 2 잘 나왔고 여기도 더블 클릭 파란색 여기 4 곱하기 초록색 2 4, 2, 8 잘 나왔고 여기는 파란색 4 나누기 초록색 2 4 나누기 2는 2 잘 나왔죠? 이렇게 원하는 숫자를 직접 써도 되고 이렇게 원하는 칸을 숫자가 있는 칸을 직접 찍어도 돼요. 칸을 찍는 걸 여기서 연습해 볼게요. 계산할 거니까 는 먼저 쓰고 3 더하기 1은 4 잘 나왔고 또 빼기 해보죠. 는 3 빼기 1 3 빼기 1은 2 잘 나왔고 이제 곱셈 해볼게요. 는 4 곱하기 2는 4, 2, 8 잘 나왔고 이제 나누기 해볼게요. 는 4 나누기 2는 2 잘 나왔죠? 이렇게 여기서는 숫자를 직접 입력, 여기서는 원하는 셀을 찍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 여기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셀의 값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볼 수도 있고 이 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보여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를 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유롭게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값만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다른 값도 한번 해볼까요? 여긴 숫자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10 더하기 10은 20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여기도 여기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찍어볼까요? 80 더하기 90 또 더해볼까요? 더하기 100 하면 100, 270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여기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번엔 상대 참조에 대해 배워볼게요. 여기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윤채영, 이영석, 박나래, 최은수 4명의 학생의 국영수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점수를 이용해서 각 학생들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상대 참조를 배우기 전에 이제 함수에 대해 한번 배워볼 건데 이 sum이라는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는을 먼저 써주고 함수 이름 인수를 써주는 거예요. 는은 여기서부터 계산을 시작하겠다 그런 말이고요. 함수 이름 어떤 함수를 쓰겠다 알려주는 거고 괄호 열고는 이제 함수 시작해 그 말이고 괄호 끝 괄호 닫고는 함수 끝났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인수들이 들어가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쓸 거니까 는을 먼저 쓰고 합계를 구하는 함수 sum 이렇게 해주면 sum으로 시작한 함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 sum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 거예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괄호가 열리고 이 sum 함수에 어떤 인수들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합계를 구하고 싶은 숫자들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들을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숫자들을 넣을 때는 첫 번째 숫자 찍고 여기 보면 컴마라고 되어 있죠? 숫자 하나 넣었으면 키보드에 컴마 넣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숫자 끝났어 하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 두 번째 숫자 넣으라고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숫자 또 찍고 컴마 하면 또 세 번째 숫자 넣어라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숫자 찍고 이제 세 개밖에 없죠? 컴마 안 해도 돼요. 함수 끝났으니까 괄호 닫을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하나, 둘, 셋, 세 가지 숫자의 합계를 여기에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sum을 구할 때는 이렇게 숫자 하나씩 찍어서 컴마로 구분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는 sum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세 칸을 한꺼번에 잡아줘도 돼요. 그러면 I4부터 I행, I열, 4행부터 K4, K열, 4행까지 이렇게 세 칸을 잡겠다 이런 뜻이에요.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이만큼의 합계를 구해준 거죠. 그래서 함수를 쓸 때는 는을 먼저 쓰고 함수 이름 써주고 그 안에 어떤 숫자들을 사용해서 함수를 계산할 건지 인수들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sum 함수를 구했어요. 이제 여기에 한번 해볼게요. 근데 sum 함수를 4개나 구해야죠. 그러면 는 sum 하고 세 칸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여기 있는 거 구했고 또 밑에도 는 sum 하고 세 칸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4번을 다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여기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함수 내용을 복사할 수 있어요. 채우기 핸들이 이렇게 원래는 하얀색으로 생겼는데 이 끝에 갖다 놓으면 검정색으로 바뀌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끌고 가면 함수가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세 칸의 합계를 구했고 여기는 이 세 칸의 합계, 여기는 이 세 칸의 합계 이렇게 함수가 잘 구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칸은 L열 14행이죠. L열 14행에는 여기 I14부터 K14까지 구하고 싶은 거고 또 여기는 L열 15행은 I15부터 K15, 15행에 있는 값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는 L16인데 I16부터 K16까지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답이 들어갈 영역이 이렇게 14, 15, 16, 17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얘네가 참고할 영역도 14, 15, 16, 17 이렇게 같이 늘어나고 싶어요. 그런 걸 상대 참조라고 해요. 내가 여기에 있는 함수를 복사할 건데 내 위치가 이동할 때 내가 참고하는 이 영역도 같이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요. 이런 걸 상대 참조라고 해요. 이번엔 절대 참조에 대해 배워볼게요. 절대 참조라는 건 이렇게 인수에 달러 표시가 붙어서 이 위치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달러는 키보드에 F4키를 누르면 붙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F4키 있죠? 이걸 눌러서 붙이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는 sum하고 영역을 3칸 잡고 달러 붙일 거니까 키보드에 F4 누르면 이렇게 열행의 달러가 다 붙은 걸 볼 수 있어요.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이 영역을 합계한 건 맞아요. 그래서 240, 240이 나왔고 이걸 채우기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는 행이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는 240으로 똑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지금 여기는 M열 14행이라 14행을 잘 잡았죠? 그런데 우리 채우기 핸들로 하면 이렇게 참조하는 영역이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14행을 잡고 있어요. 마지막 거 해볼까요? 얘는 M열 17행인데 여전히 14행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달러가 붙어서 얘네들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절대 참조라고 해요. 내가 함수를 복사해서 채웠지만 달러가 붙으면 이 참조 영역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 걸 절대 참조라고 하고 여기처럼 달러가 붙지 않으면 채우기 핸들로 끌면 이렇게 원하는 영역이 따라서 합계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합계 영역이 바뀔 때마다 내가 참조하는 영역도 이렇게 따라서 바뀌는 거. 이런 걸 상대 참조라고 하고 절대 참조는 절대로 결과 영역이 바뀌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걸 절대 참조라고 해요. 이제 이 절대 참조를 언제 사용하는지 사용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품목 이름이 있고 그 품목의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는 마진율이 25%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익 금액을 구하고 싶어요.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래요. 판매 금액은 여기 나와 있고 마진율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샤프의 이익 금액은 이렇게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연필의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만년필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는 샤프의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엔터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잘 나왔고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오죠? 왜 그런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연필의 판매 금액은 잘 잡혔는데 마진율을 잡아야 하는데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랑 이걸 곱해야 하는데 따라서 내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달러가 안 붙어 있어서 상대 참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곱하기 여기 14행 곱하기 20행이에요. 14행 곱하기 20행 그리고 여기는 지금 14행이죠. 이제 여기를 채우기 핸들로 끌었으니까 여기는 15행이죠. 그러면 15행, 아까 14였는데 1 증가했죠? 15행 됐고 여기도 아까 20이었는데 21로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내려가면서 얘도 내려가는데 얘도 따라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과 아무것도 없죠. 0. 0을 곱해서 얘네들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 참조를 쓰면 안 돼요. 절대 참조를 써야 돼요. 이 마진율이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마진율에만 절대 참조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판매 금액은 상대 참조로 써서 내가 바뀔 때마다 판매 금액도 바뀔 거야 하고 알려주는 거고 마진율은 절대 참조로 써서 열과 행이 절대로 바뀌지 않게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매 금액은 상대 참조 달러가 없죠? 그리고 여기 마진율은 절대 참조 달러가 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도 상대 참조는 따라서 바뀌어도 절대 참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기도 얘는 따라서 바뀌지만 얘는 절대 바뀌지 않고 마지막도 얘는 따라서 바뀌지만 얘는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게 절대 참조고 여기서 한번 같이 써볼게요. 는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 여기 있죠? 이렇게 찍어줄 건데 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하니까 키보드에 F4 눌러서 열이랑 행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달러로.
이걸 자물쇠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해주고 채우기 핸들로 끌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값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얘도 한 칸 내려가고 여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기도 따라서 내려가지만 얘는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절대참조 사용 예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번엔 혼합참조에 대해 배워볼게요. 혼합참조는 이렇게 절대참조와 상대참조가 섞여 있는 걸 혼합참조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벽걸이용 PDP, TV에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원가가 있고 여기에 할인율이 있어요. 가격, 여기에 있는 가격은 할인율 곱하기 원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격을 알아보고 싶으면 이 할인율 곱하기 원가를 할 건데 할인율은 이렇게 바뀌고 원가는 이렇게 바뀌죠. 할인율 먼저 볼게요. 할인율이 있는 영역은 지금 T열 789행이죠. T열 789행. T는 고정되니까 달러를 붙여주고 789는 움직일 거니까 그대로 뒀어요. 절대참조와 상대참조가 섞여 있는데 T열, 열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열고정 혼합참조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원가를 한번 보면 이 원가는 UVW, 열은 바뀌고 행, 육행은 그대로 있죠. 열은 바뀌고 육행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행고정 혼합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는 하고 할인율 얘 찍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F4키를 여러 번 누르면 돼요. F4 해볼게요. 한 번 누르면 행과 열에 모두 달러가 붙고 한 번 더 누르면 행, 15행, 행에만 달러가 붙고 한 번 더 누르면 열에만 붙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이렇게 F4를 누를 때마다 달러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달러를 두시면 돼요. 지금 할인율을 선택했는데 할인율은 T열 14, 15, 16, 17 T열이 고정되고 있죠? 그러니까 T에 달러가 가야 돼요.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T에 달러가 갔어요. 이렇게 하면 T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15, 16, 17은 움직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할인율 했으니까 곱하기 해주고 이제 원가 찍어줄게요. 원가를 찍는데 얘는 U열 14행이죠. 옆으로 갈 거예요. UVW, 열은 바뀔 거지만 14행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14에 있어야겠죠? F4 해서 한 번 더 14의 달러를 만들었어요. 여기 할인율은 지금 T열이 고정되니까 T의 달러가 있고 원가는 14행이 고정되니까 14의 달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이 영역 곱하기 이 영역이 잘 됐고 채우기 핸들로 끌게요. 이렇게 채워주면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계산이 잘 됐고 또 얘를 세 칸을 잡고 또 끌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 한번 볼까요? 여기 곱하기 여기 잘 됐고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 이렇게 계산 한 번만으로 9칸을 끝냈어요. 이렇게 혼합참조를 이용한 예를 한번 봤어요. 이번엔 기초에 대한 이론을 배웠으니까 문제풀이 탭 한번 가볼게요. 기초 문제 가서 이제 여기에 빈 칸에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여기에 풀어볼게요. 표 1에서 이익 금액을 여기에 구할 거예요. 그런데 이익 금액은 판매 금액 곱하기 마진율이래요. 판매 금액은 여기 있고 마진율은 여기 있네요. 이익 금액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판매 금액도 따라서 바뀔 거니까 얘는 상대 참조로 하고 마진율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해야겠죠? 절대 참조할 때는 F4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면 돼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할 거니까 는 써주고 판매 금액 2줄에 있는 판매 금액 찍고 곱하기 키보드에 곱하기 누르고 마진율 이걸 찍는데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키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는 거예요. 엔터. 이렇게 하고 얘를 채워주면 얘가 한 칸 내려갔을 때 얘도 한 칸 내려가고 얘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얘도 얘가 내려갈 때 얘도 내려가고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원하는 값이 잘 나온 걸 볼 수 있고 여기 제가 정답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정답이랑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틀렸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디를 찍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틀렸을 때는 여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한번 풀어볼게요. 누계 비율을 구할 건데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 여기 나누기 합계래요. 누적 인원수는 바뀌어도 되지만 합계 얘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풀어볼게요. 는 누적 인원수 이거 찍고 나누기 슬래시 해주고 합계 얘를 찍었는데 얘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고정 엔터. 그리고 이렇게 채워주면 잘 돼 있죠. 이제 3번 해볼게요. 수당을 구할 건데 기본급 이거 더하기 기본급 이거 곱하기 상여 비율 이거 더하기 추가 상여율 여기 해주면 되겠네요. 는 기본급 이거 찍고 더하기 기본급을 또 찍고 곱하기 괄호 열고 상여 비율 찍고 더하기 추가 상여율 찍고 얘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답 잘 나왔고 채우기 해볼게요. 이렇게 4번 해볼게요. 매출 총액을 구할 건데 판매량 이거 곱하기 단가 여기 바뀌면 안 되겠죠? 1 빼기 할인율 이거 얘도 바뀌면 안 되겠죠? 해볼게요. 는 괄호 열고 판매량 찍고 곱하기 단가는 바뀌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할인율 찍고 바뀌면 안 되니까 F4 괄호 닫고 엔터. 잘 나왔고 채우기 핸들로 채웠을 때 정답이 잘 나온 걸 볼 수 있죠. 마지막 포인트 총계 대출 건수는 해주고 대출 건수 찍고 곱하기 대출 포인트 여기 있네요. 바뀌면 안 되니까 F4 눌러서 달러 해주고 더하기 연체 건수 찍고 곱하기 연체 포인트 찍고 바뀌면 안 되니까 F4 엔터 해주면 계산이 잘 됐고 채우기 핸들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틀렸으면 이렇게 지우고 또 연습을 또 해보세요. 이렇게 지울 때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잡고 딜리트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여기는 정답 확인해야 하니까 지우면 안 되고요.